자, 교재는 115페이지 2번 긴급체포입니다. 자,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때, 그쵸? 영장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요건 볼게요. 일단 조문 나와 있네. 이랑 별표 쳐보시고.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 밑줄 그어볼까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형, 무기 3년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장기 3년 이상입니다. 요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장기예요, 장기. 장기. 점점 찍으시고. 단기 하면 틀려요. 단기 하면 틀리다. 자, 장단기가 뭐냐?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형법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자, 형법에 42조가 있어요. 42조. 거기 가보면 징역, 그 다음에 금고의 기간이 나와 있어요. 기간. 이 기간을 볼 텐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 1월 이상, 그쵸? 30년 이하로 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약속해놨어요. 이랬을 때 요 1개월 이상짜리가 단기고요. 그리고 30년 이하가 여기 장기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절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절도죄 형법조문 찾아보니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6년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한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1개월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절도죄는 1개월 이상 6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년 이하는 장기 단기. 장기잖아요. 장기. 그러면 조문 보세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라 했으니까 6년 이하가 들어오죠. 그래서 절도죄를 범하다가 걸려버리면 긴급체포 가능한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강도하고 강간죄는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강도나 강간은 법에 정해진 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3년 이상은 장기에 단기. 이상이라 했잖아. 단기죠. 그럼 장기는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30년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강도나 강간죄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그럼 장기 3년 이하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나 강간하다 걸리면 긴급체포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하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쵸? 그 사유가 뭡니까? 1번, 2번 묶으시고. 자, 증거인멸할 염려, 그쵸? 동그라미 1번, 도망, 동그라미 2번, 도망할 우려, 동그라미 3번. 색깔 칠할까? 색깔 칠해요. 자, 이거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이렇게, 그쵸? 다시 가시고. 자, 긴급을 요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다. 이때 긴급을 요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발견했을 때 영장 받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을 것.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건 중에 하나가 중대성이다는 것입니다. 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 속하면 긴급체포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왼쪽에 나와 있네요. 상해 등이 나와 있는데 장기 3년 이상이 안 되면 그 긴급체포 안 됩니다. 시험 나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시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 폭행이 나왔어요. 폭행.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안 돼요. 그러나 참고로 받으시면 요 상해죄는 요것은요. 이건 밑줄 그어볼까요? 요거만 그냥 밑줄만 그을게요. 요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해죄를 범하다 걸리면 긴급체포 가능해요. 됐어요? 자, 협박죄도 가능해요. 협박죄는 3년 이하, 3년. 이건 적어볼까? 이건 3년 이하인데 상해는 7년 이하고요.
7년 이하니까 당연히 긴급체포 가능한데 협박을 보니까 3년 이하야. 근데 조문에서는 3년 이상이라 했잖아. 3년 이상. 그러면 이건 3년 이상이고 이건 3년 이하니까 지금 뭐가 겹치죠? 딱 3년이 걸리죠. 3년이 딱 겹치니까 이 협박죄가 긴급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쭉 내려와서 이 도박죄는 단순 도박이죠. 단순 도박은 벌금밖에 없어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고 징역 금고가 없기 때문에 이 단순 도박은 긴급체포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습성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긴급체포가 가능해요. 그다음 이 도주죄는 단순 도주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안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갇혀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도주하는 것은 형이 좀 낮아요. 1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낮지만 이 도주를 도와주는 놈이 있어요. 도주를 도와주는 놈은 10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원조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긴급체포 가능하고요. 단순 도주는 안 되지만 이 특수가 붙어버리면 이것도 긴급체포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이 낙태죄는 공부하지 마세요. 낙태죄는 지금 현행법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낙태죄는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났죠. 2018년도에 났기 때문에 조만간 형법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죄는 이것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돼요.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은 이제 죽어가는 사문화된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낙태죄는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행법상 있기 때문에 책에는 적어놨어요. 이 주거 침입하고 퇴거 불응죄는요. 이것은 3년 이하입니다. 똑같아 형이 똑같아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다 걸려버리면요. 긴급체포 가능해요. 그 다음 명예훼손죄 볼까요? 명예훼손죄. 이 명예훼손이 하나 있고 왼쪽에 보니까 허위사실 나와 있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나와 있네요.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해요. 형법 배우신 분들 있지. 형법 배우신 분들. 형법 배우신 분들 명예훼손이 두 가지잖아. 그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죄가 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죄가 되는데 허위사실 적시할 때는 진실보다는 형이 높아요.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했을 때는 긴급체포 가능하지만 요 명예훼손은 뭐다? 요 진실을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긴급체포가 안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전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이 높아요. 그리고 출판물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죠. 3년 이하. 3년 이하라서 이것도 긴급체포 가능해요. 죽은 자, 사자 명예훼손은 형이 낮아요. 2년 이하라서 형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체포 안 되고요.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 낮잖아요. 그쵸? 비난 가능성이. 그래서 모욕죄는 1년 이하라서 이것도 긴급체포 안 돼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시험에 나온 것은 폭행밖에 없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참고로 좀 봐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참고로 좀 봐두시고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추행죄죠. 추행죄. 이것은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형이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2년 이하여서 긴급체포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3년 이하로 바뀌었어요. 3년 이하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것이 긴급체포 가능해요. 요 카메라 요거 가능해요. 카메라. 근데 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안 되네요. 예를 들면 어디지? 지하철. 그렇죠? 찜질방.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은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 그래서 이것은 긴급체포 안 되지만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은 가능해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현행법상 이것이 2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다? 긴급체포 안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음주운전 볼게요. 음주운전. 이것이 필기 안 됐을 거예요. 자, 음주운전은 0.2% 미만이라면 긴급체포 안 되지만 0.2% 이상이라면
긴급 체포 가능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 밑에 거는 필기를 안 해도 좋아요. 밑에 거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음주운전 한번 적어볼까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쵸? 혈중 알코올 농도. 여기 나와있지? 0.2% 이상이라면 이것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래서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혈중 알코올이 0.2% 이상이라면 이것이 긴급체포 가능해요. 근데 0.08에서 0.2% 미만이잖아요. 미만일 때는 이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이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체포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 뭐 또 0.03에서 0.08 미만 이렇게 뭐 나와 있기도 한데 그건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일단 벌금은 다 뺐어요. 벌금은 다 뺐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는 2년 이하짜리니까 긴급체포 안 되지만 그쵸? 요 이상짜리 0.2% 이상짜리는 뭐다? 이것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됐나요? 참고로 받으세요. 참고로. 이것은 참고로 받으시면 된다. 그 다음 음주 측정하잖아요. 측정하는 거 거부하는 거 있죠. 측정 거부 불응하는 거 요거 긴급체포 가능합니다. 무면은 안 되네요. 무면은 됐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체포 필요성. 조문에서 말씀드렸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주거부정 사유는 안 되네요. 주거부정 사유는 긴급체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긴급성 됐고. 그쵸? 자, 판례 봅니다.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무지 중요하다. 그쵸? 자,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놓고 따진다. 됐어요? 색깔 칠하세요. 그리고 밑에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여기까지가 무지 잘 나와요. 무지 잘 나온다. 자, 보세요. 자, 앞에 도표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신고받고 경찰이 갔어요. 가니까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술집에 싸움이 일어났어. 그치?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보니까 뭐 피를 많이 흘렸어요. 누가 하나 얼굴이 밤탱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봤을 때 이거 상해다. 상해. 라고 해서 상해죄니까 7년 이하 징역이니까 긴급체포가 된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해서 끌고 갔어요. 자, 판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체포 당시 상황을 보니까 상해라고 봐서, 그쵸? 얼굴이 밤탱이 됐기 때문에 피도 막 출출출 흘리고 상해라고 판단해서 긴급체포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다? 결론이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보니까 상해가 안 되는 거야. 피는 많이 났는데 상해가 아니고 폭행으로 밝혀진 거야. 폭행죄는 긴급체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찰은 뭐야? 위법한 수사를 했네.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다? 유죄 증거를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 밝혀진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 등을 체포할 당시의 요건이 봤을 때 이것이 3년의 징역으로 보아서 요건에 보아서 그런 재량의 여지가 수사기관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긴급 체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후 사정이 아니라 범행 당시, 체포 당시의 사정을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건 참고로 봐두시는데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을 때에는 그때는 위법 체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그건 뭐 잘 안 나오고요. 중간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 세 줄짜리가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자진 출석한 피의자네요.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장기 3년 이상이 나왔어요. 이유가 드러났을 때 긴급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긴급 체포할 수가 있다는 판례 받으시고, 자, 밑에 판례. 자, 밑에 판례는 여러분 책에는 1번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1번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빈 공간도 있고 해서 제가 1번에서 2번을 추가해서 갖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1번의 1번은 우리 형법 시간에 많이 배우죠. 형법 시간에. 그래서 이 검사가 자진 출석한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한 것은 적법한 거죠. 위법한 공무집행이죠. 그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요.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그 과정에서 이 검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뭐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검사를 때렸다는 거죠. 그것은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다. 이것은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1번 사건을 좀 더 구체화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사무장이 왔어요. 자진 출석한 사무장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쵸? 이게 바로 뭐다? 위법하다는 거, 위법하다. 위법한 공무집행이죠. 곧바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때 변호사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검사가 변호사를 나가라고 한 다음에 검사가 을을 긴급 체포한 것은 뭐다?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집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법한 공무집행 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가 검사를 때린 것은 정당방위다는 판례입니다. 1번, 2번 다 잘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 같이 받으시고 2번은 문제집에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 됐죠? 굳이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2번 필기하지 마시고 문제집에 있으니까 똑같이 있는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쭉 읽어보시고요. 담당 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속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 그쵸? 이 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긴급 체포한 것은 뭐다?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왜요? 이게 왜 위법한 거지? 아니,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긴급 체포 사유 읽어보세요. 긴급 체포 사유. 증거인멸 염려, 도주, 도망할 우려. 그쵸? 그 세 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부속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긴급 체포한 것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 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도주가 우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긴급 체포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등,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어요. 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사진을 찍었고 전송하니까 그 사람이 맞대요. 이 사람 맞대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뭐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긴급 체포했는데 이것이 적법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그쵸? 현관 세무 쳐보시고 확인도 했어요.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도 했습니다. 그쵸? 긴급 체포한 것이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아니, 앞에서 그랬잖아요. 긴급 체포가 되려면 요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니까? 증거인멸 우려. 지금 증거인멸 우려. 도망, 도주 우려. 지금 주거지가 확보됐는데, 주거지가 확보되었고, 그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도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
자, 나와있죠. 신원, 주거지, 전화번호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지 않고 바로 긴급 체포한 것은 뭐다? 위법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4번도 보시면 자 뇌물 주었다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피고인이 검사가 자신을 소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그쪽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농장에서 기다린다. 세무쳐주시고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그쪽으로 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도주하겠다는 얘기인가? 도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도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체포요건 못 가졌지. 그쵸? 그래서 이게 나와 있잖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체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못하는 것이에요. 됐죠? 절차 봅니다. 똑같죠? 앞에 거랑 우리 통상 체포할 때랑 똑같아요. 검사, 사법경찰관, 뭐 경찰리도 할 수 있고요. 이거 똑같아요. 고지 의무. 이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운다. 다 봤습니다. 판례도 봤습니다. 이거 지우는 이유는 통상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똑같기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판례 봅니다. 자, 1번 판례도 형법 시간에 나오는 판례도 똑같죠. 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상 1번만 고지하였다. 일부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나머지를 고지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칼을 휘둘러요. 칼을 휘둘러. 칼 맞고 고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쵸?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다? 과정 진행 중에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상해죄가 되는 것이지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요. 안 되고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에요. 자, 됐고 그래서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자 검찰청 직원들이 충격기를 발사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그 검찰청 직원 중에 한 명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체포 등을 고지했죠. 하는 것은 1번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꼽았습니다. 자, 됐고 밑에 거 이것도 형법시간 나오죠? 사실상의 강제 연행하였는데 역시 불법 체포라는 거죠. 이건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불법 체포로부터 이루어진 긴급체포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위법. 적법하다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자, 압수수색 검증에서도 그 216조 1항도 앞에서 봤기 때문에 지울게요. 중복되는 것은 지우는 겁니다. 그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같이 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표시는 다 뭐다? 중복이다. 중복. 자, 그러면 긴급체포에서 나오는 거 밑에 거 217조 볼게요. 자, 요거 별표 치시고. 검사, 경찰관이 긴급체포 조항에 따라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 체포된 때부터 24시간입니다. 밑줄 쫙 뜨시고. 하나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가 있다. 밑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다. 빨간색으로 24시간 동그라미 48시간 동그라미가 시험 문제 무지무지 잘 나와요. 색깔 칠하세요. 요거 색깔 됐어요? 어떨 때 처음에 긴급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24시간이고요. 계속이 붙지? 계속이 붙을 때는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그래서 48시간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시험 나온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나온 적 있어. 체포한 때부터가 나온 적 있어.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돼? 자, CF. 압수 후 하면 틀려요. 압수한 때부터 하면 틀려요. 체포된 때부터야.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내. 그럼 뭐지? 24시간에서 24시간 더 늘어나는 거네. 그쵸? 체포된 때부터 24시간이고 계속 압수는 체포부터 48시간이라는 얘기니까 그쵸? 처음에 한 24시간에서 24시간만 늘어나는 거네. 그쵸? 그쵸? 압수부터 48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총 72시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포한 때부터인 것이지 압수한 때부터 하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 승진에 나왔고 일반 경찰 시험에도 나왔고 그래요. 요 2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요 판례.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쵸? 그가 보관하고 있던 이 다른 사람의 주민증 등을 압수했을 때 이게 적법하냐 이거 적법하냐 했을 때 이거 적법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범인의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위법이다 하면 틀려요. 다음 페이지 절차 볼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긴급체포할 때는요. 그쵸? 요 사망 체크하시고 쭉 내려와서 검사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요 2항 체크하시고 됐어요? 자, 올라갑니다. 검사, 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는 즉시 동그라미 치시고 됐어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된다. 긴급체포에서는 이런 것을 기재해야 된다. 됐고 여기서 즉시에다가 색깔 칠하시고 긴급체포니까 긴급이니까 즉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쭉 내려와서 자, 경찰관이 긴급체포 조항에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나중에 뭐 형법이 개정되잖아요. 개정되고 나면 그러면 이거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현행법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관련된 조항에서 개정된 건 없고 자,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는 뭐 나와봐야 알겠죠. 일단 여기도 즉시 색깔 칠하시고 잘 나오니까 출제가 잘 되니까 색깔 칠하는 거예요. 만약에 if 검사의 승인 얻지 못하잖아요. 그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바로 석방해야 돼요. 석방을 해야 된다. 됐죠? 인권 침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수사 준칙 나와 있지, 그치? 그치? 요거 지금 별표가 안 돼 있는데 별표 하나 쳐보시고 이거 나온 적 있습니다. 일단 끊어볼게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이후에 12시간 내에 검찰청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즉시라고 돼 있는데 그쵸? 하위법에 가보니까 이 즉시란 것을 12시간 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12시간 내로. 근데 기소 중지된 피의자를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체포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시간을 좀 늘려줍니다. 그때 24시간 내다. 밑줄 쫙 꺼보시고 됐어요? 24시간 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시험이 나와서 최근에 요게 어느 시험에 나왔는가 하면 일반경찰 시험에 작년이죠. 작년 19년도 일반경찰 시험에 요게 나왔어. 아시겠어요? 이게 안 나오다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안 나왔는데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물론 형사법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왔고 지금 수사준칙 규정이 요게 12시간 내로 돼 있는데 그쵸? 12시간 내로 돼 있는데 그 외에서 기소 중지된 피의자를 그
특별시, 광역시 그 외의 지역에서 긴급 체포했을 때는 끌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늘려준다. 곱하기 2배, 24시간이다. 그쵸? 받으시고. 별표는 안 칠게요. 별표는 안 치고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뭐니 해도 즉시가 제일 나왔어요. 즉시가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자, 이건 제가 왜 안 했지? 이건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했다. 앞에서 통상 체포할 때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거버리시면 돼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판례 나와 있네요. 별표 쳐보시고. 자, 긴급 체포한 자를 검사가 대면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했죠. 앞에서 그쵸? 여기 승인 건의했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할 때 함께 체포영장까지 같이 신청했어요.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보시면 긴급 체포 이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누가? 검사가 수사 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데 이 대면 조사는요. 이 대면 조사는 이 적법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법성. 즉 긴급 체포를 경찰관 했잖아요. 긴급 체포를 경찰관 했는데 그 긴급 체포가 적법인지 아닌지만을 대면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지 밑에 보시면 그 긴급 체포가 합당하냐 밑줄 그으시고 X 또 그 영장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색깔 칠하시고 합당성 여부 보강 목적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떨 때만 돼? 적법성 여부만 되는 거예요. 적법성 여부. 아시겠죠? 이것도 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동의했을 때 한해서만 가능한 거야. 동의했을 때 한해서만. 아시겠죠? 자, 검사 대면 조사할 때 검사가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의했을 때 한해만 나갈 수가 있고 나가더라도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긴급체포 합당성이라든지 보강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변호인 서류물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포심사 청구 고지까지 다 했어요. 요 두 토막은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영장 청구 나왔네. 별표 치시고 이 영장 청구가 통상 체포 즉 앞에서 배운 구속영장인 체포와 약간 다릅니다. 자, 검사는 그쵸? 경찰관이 체포자를 긴급 체포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죠.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면 돼요. 이 나와 있잖아요. 청구하면 된다고. 발부까지는 필요 없다고. 청구만 하면 된다고. 자, 지체 없이 청구하는데 그 기간이 뭐다? 이 48시간 내다 동그라미 치시고. 됐어요? 이 색깔 칠할까? 색깔 칠한다. 48시간 내 똑같지? 이건 똑같잖아. 앞에서 배운 체포영장과 똑같지. 근데 뭐가 추가된 거야? 지체 없이가 추가된 거야. 지체 없이.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요것도 똑같고요. 똑같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 나와있네. 요거 별표.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했을 때는 즉시 석방입니다. 즉시 석방. 그리고 밑에 6항 보시면 경찰관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때 역시 즉시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됐어요? 누가? 이것은 경찰관.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 즉시 검사에게 보고한다. 2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했을 때는 즉시 석방한다. 검사도 즉시 석방, 경찰관도 즉시 석방할 때는 즉시 보고. 색깔 칠하시. 잘 나오니까 색깔 칠하는 거야. 그쵸? 다시 올라가서 사항도 잘 나와요. 검사가 1항에 따른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했을 때, 그쵸? 그럼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게 통지를 한다. 여기는 얼마야? 30일. 색깔. 법원에 통지하는 거 3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4번을 첨부하는데 1, 2, 3, 4는 안 봐도 돼요. 됐어요? 1항이 어디 있지? 204조의 1항. 앞에 나왔네, 그치? 앞에.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나 경찰관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그쵸?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물론 이제 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겠죠. 검사에게 신청하고, 그쵸? 이때 영장은 피의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된다. 청구. 발부하면 틀려요. 또 발부하면 틀려. 자, 근데 다시 와서 사항. 검사가 1항에 따른 영장을 청구하지 않잖아요. 그쵸? 또는 피의자를 석방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를 한다. 왜 통지를 하나? 통지만 하면 돼요. 왜 통지만 하면 족하고, 통지만 하면 족하다.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감시 기능이에요. 감시 기능.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시민들을 잡아다 긴급 체포하다가 지금 경찰서라든지, 그쵸? 구치소에 막 구금시켜 놓고 난 다음에 영장도 청구 안 하고 풀어주게 되면 시민들만 다치는 거예요. 그걸 감시하겠다는 거. 법원이 감시하기 때문에 풀어줬을 때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거나 석방시켰을 때는 마다 한 달 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이 1, 2, 3, 4의 사유를 법원에게 통지를 해야만 된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긴급체포서 4번 있죠? 4번. 긴급체포서에 4번이 있는데, 요 4번에 대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석방된 사람 있죠? 여기. 긴급체포에 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이죠. 변호인 등은 그 통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등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피해본 사람들 있지? 무고하게, 그쵸? 인권 침해 당하고, 그쵸? 석방된 사람은 그 서류 등을 열람 등사를 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담당자들은 징계 먹고, 파면까지는 안 되겠지만, 징계 먹고 견책받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적을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사법경찰관. 검사가 있네요. 사법경찰관이 어떻게 했다? 그 긴급 체포된 자를 석방할 때, 그쵸? 석방하거나 또는 영장 신청,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경찰관이 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안 해요.
긴급 체포했는데, 그치? 영장 신청도 안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석방하거나 했을 때에는 검사에게 뭐 한다? 즉시 보고한다. 즉시 보고하는 거예요. 검사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검사가 또 법원에 영장을 청구 안 해요.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 그랬을 때 검사는 법원에 통지를 하는데 30일 내 통지를 하면 된다. 그쵸? 그런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즉시가 중요하고요. 검사는 30일 내에 통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쵸? 요때 하는데 플러스 긴급체포서 사본 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보낸다. 그치? 법원에 보내는데 요 사본 등에 대해서 요 석방된 자, 그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됐지? 이 집은 잘 나옵니다. 이 조문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이 판례도 별표 말고. 왜냐하면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3개짜리면 제가 별표 치겠는데 출제가 된 것 볼게요. 자, 석방됐어요. 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서 석방됐어요. 근데 검사가 30일 내에 법원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 석방 통지를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통지를 안 했다고요. 안 했다. 세모 쳐볼게요. 안 했을 때, 그쵸?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서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긴급체포 당시에 상황, 긴급체포 조사 과정 등에 대해서 특별한 위법이 없다면, 그쵸? 요 상황, 긴급체포 조사 과정이 특별한 위법이 없다면, 그쵸? 없다면 이 석방하고 석방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조서가 뭐다? 소급해서 위법이 된다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색깔 칠할게요. 그리고 위법이 된다고 하면 틀려요. 같이 위법이 된다고 하면 틀리네. 그쵸?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 조문도 잘 나와요. 이 판례도 잘 나와요. 밑에 건 봤어요. 앞에서 봤기 때문에 지울게요. 중복되는 겁니다. 자, 긴급체포 조항에 따라서 석방된 자는 영장이 없이는 동일 사실에 대해서 체포하지가 못한다. 무슨 말이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 그치? 그러니까 영장이 있다면 재체포가 가능하다, 그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장 없이는 체포가 안 된다는 말은 저거 긴급 체포된 후에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쵸? 에 의한 체포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법원에 따른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따라서 재체포가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영장 있으면 가능하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밑에 판례에서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200조 4제 3항 여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석방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할 수 있다. 그쵸? 나와있네. 야, 구속영장을 받아서 또다시 구속할 수가 있다. 요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잘 나오고 이 판례는 밑에 것도 잘 나와요. 밑에 거. 자, 여기서 208조라 돼 있는데 208조 지금 없잖아. 저 뒤에 나오잖아. 뒤에. 요것은 페이지 147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147. 찾아보시고 여기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을 말한다? 여기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되었다가 체포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자, 긴급체포 X, 현행범 체포 요거 X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포함된 다음 틀려요. 요 색깔 요것만을 말한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요 밑에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가 되었다가 석방됐죠. 그리고 나서 법원이 발부한 요 영장에 따라서 구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여기까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제가 여기도 잘 나오지만 여기도 잘 나와요. 다 받으셔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